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국토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2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에는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고 있는 가격보다 일반 분양가가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국토부는 오늘인 29일부터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연소득 1억 원에 달하는 4인 가구도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해지며 해외 파견자에 대한 청약 자격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홀로 체류할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회사 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이 대상에 올랐고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액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 전세입자 107명도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2030 젊은 세대의 청약 기회를 넓히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는 9월부터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젊은 층들의 청약 신청 기회가 늘어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현금 부자 부모를 둔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1-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 핵심 정보만 골라 소개해 주시는 이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발표로 인해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최고 이슈를 꼽아본다면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분적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2020년 하반기 임대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임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될 것으로 또 예측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바로 부동산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주말에 열렸었던 이제 대규모 시청 앞 시위 현장입니다. 임대차 3법 반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조세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1,500여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시위가 시작됐는지 또 이런 시위들이 단순히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또 이렇게 또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플랜카드를 봤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이런 뭐 성남 민심이라든가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임대인을 배제하는 정책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투자라든가 투기에 대한 그리고 또 임대를 놓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전제하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배제 정책이 가장 크게 와닿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규제이긴 하지만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이 부동산 가격에 종부세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양도할 때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런 양도 소득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그런 반발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정책의 기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독려하고 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을 주면서 많은 그런 그 공급 물량들, 전세의 그런 물량이라든가 임대 물량들을 늘렸었던 모습들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크게 향상이 됐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3년 만에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와 그리고 행정의 그런 연속성들이 상실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규제라든가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후행성 정책이라는 가장 큰 난제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발생되고 나서 이제 소위 그 외양간을 고치는 듯한 그런 규제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었던 지역들을 걷잡을 수 없이 오른 가격들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들 나타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로서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취득하기도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기도 애매한 상황, 거기에 더불어서 팔기에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들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9억 원 이하의 뭐 7, 8억대의 그런 아파트들의 규모에서도 이미 가격이 올랐지만 이 정도의 금액도 지금 접근을 못한다면 앞으로는 못 살 것이다라는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바잉 현상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제였죠. 어제 이제 부동산의 그런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는 그런 초스피드로 이제 상정되고 통과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그런 신뢰도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임대주택이 축소될 수 있는 현상이 가장 큰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부동산 정책의 지금 기조 형 상태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뭐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부동산 실수요 정책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축소하고요. 부동산 투자를 계속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투자자라든가 기업 투자자 또는 법인 투자자들의 6%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뭐 취득록세 12%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팔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임대사업자의 이런 축소로 인해서 임대주택 물량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이 이런 주택들, 임대를 놨었던 기업들의 주택들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가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선순환 뒤에는 다시 한번 그런 역순환의 그런 모습들이 또 반등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가점유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임대 공급 물량이 결과적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 더불어서 임대 공급이 축소된다는 것은 임대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요자들,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는 게 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보급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보급을 뭐 입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이 형성이 되거나 이제 자가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집들을 안 짓는다는 겁니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으로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요.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규 공급에 대한 수요가 축소된다는 것은 건설 경기가 굉장히 크게 하락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라든가 또는 내가 팔고 이사를 가기 위해도 그곳에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없을 뿐더러 팔리지도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거래량이 축소라는 겁니다. 자, 시장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쪽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주거의 이동의 자유라든가 또는 주거의 혼잡도,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신축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노후화가 계속 가속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건설 쪽으로 투자를 했었던 많은 그런 대기업들이라든가 기업들의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의 그런 하락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여타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이렇게 1가구 1주택의 보급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곳들은 결국은 건설 경기의 하락은 국민 경제의 하락과 위기가 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입법할 수 있는, 또는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함께 융화가 돼서 안전적인 그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좀 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하반기 임대 시장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지역 정보 만나보는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요즘 기사를 보니까 웬만한 저가 아파트들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저렴한 부동산 찾고 계시니까 오늘 그런 지역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개요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교차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요즘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장이죠. 저희가 오피스텔 찾아볼 지역이 도봉구 창동이라고 합니다.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아파트,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서울 지역에서 그래도 아직 덜 오른 지역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을 때, 지금 패닉바잉 현상으로 인해서 뭐 노도강이라든가 또는 금강구 모든 지역들이 거의 다 가격대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안고 지금 아파트를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의 기조가 아파트를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형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임대사업주의 등록 혜택이 아직 살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비규제로 적용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그 지역 중에서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바라보셔야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성공적인 리스크를 안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창동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노후도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면서요, 아파트의 재건축들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뭐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의 재건축의 아파트들이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주변에 큰 집가를 또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로 노후도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지역들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지역들로 좀 보셔야 되는데,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변이 노후되어 있어서 투자에 안성맞춤인 곳이 아니라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곳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교통의 개선 효과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창동역에는 주변에 많은 학군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초등학군이라든가 또는 중고등학교가 잘 갖춰져 있고, 학군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주거의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생활의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뭐 대형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아래쪽으로는 초안산 공원들이, 또 동쪽으로는 동부간선 도로를 통해서 강남권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동부권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더블 역세권이죠. 4호선과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이 되겠고요. 자, 이곳의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들 98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또한 지역 개선 효과, 지역 경제 창출 효과가 큰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창동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서 지금 규제가 비껴나가서 규제를 피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 소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재개발이 기대되는 아파트들도 주변에 많다고 했고요. 예정되어 있는 개발 소식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개발 호재 확인해 볼까요?
네, 창동 운동장 부지에 지금 현재 복합 아레나 경기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형 규모로 해서 2만여 석 정도의 규모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팝을 선도할 수 있는 음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창동역 주변에는 환승센터라든가 또는 유통단지 그리고 복합적인 창업 지원 센터들이 같이 함께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가 이제 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 창업 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창업 육성의 문화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요소들도 같이 함께 담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보시면요. 이제 노원역 앞쪽 라인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라든가 또는 창동 차량기지 라인들에는 제2의 코엑스를 만들겠다는 비즈니스 벨트가 또 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강남만큼이나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들어갈 수 있고요.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서 마이스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이런 비즈니스 벨트 연구단지들이 들어설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이제 복합 건물들,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있죠. 많은 문화적인 생활, 상업적인 요소들을 담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전반적인 모든 지역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동역에는 GTX C노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가 구성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동부권 라인에서는 삼성역과 양재를 가까이 위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그런 동부권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강남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동부권에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바람이 또 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도봉구 창동 지역은요, 개발의 여지가 큰 만큼 앞으로 크게 변화하게 될 모습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유경의 오피스텔이고 방 3개짜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된다면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개선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매매 가격은 오피스텔 기준 가격으로 2억 6,500에서 2억 8천 정도까지의 시세로 방 3개,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변의 3룸 오피스텔 가격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요거보다 한 3억대까지 올라가는 요소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하다는 가격대에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임대 시에는 2억 5,500에서 2억 6,500까지 맞춰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적금 부었다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 지역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라든가 매매 가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될 것이고요. 상층부로는 다세대 주택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오피스텔 하면은 단순히 수익률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차이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함께 만나봤고요. 자, 7광역중심지입니다. 창동 상계 지역을 집중하십시오. 잠실이라든가 수색증산이라든가 또는 용산 지역과 함께 더불어서 7광역중심지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고요. 생활의 인프라 우수하고 도봉구의 인구 증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인의 그런 증가라든가 또는 이 지역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그리고 일자리가 8만여 개 이상이 또 창출될 수 있는 개발 호재와 GTX 요소들까지도 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실투자 금액 1,000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기호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인기 있는 지역 들고 와주셨어요. 용산구고요. 용산구 안에서 서계동 어디쯤일까요?
자, 서울 지역의 가장 중심인 지역입니다. 중심인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지형적으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한강을 끼고 있는 다리만 하더라도 6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 뭐 강변북로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서울 지역을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4호선이라든가 1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뭐 공항철도 그리고 6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호선까지 해서 굉장히 그런 교통 편리함들이 우수한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이 위치하고 있죠. 동부권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이라는 곳, 뭐 KTX까지 포함을 해서 서울역을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 서울역 바로 왼쪽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서계동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노후되어 있는 노후도가 옛날 한남동, 지금 현재 한남동과 비슷하게 그런 도로의 정비라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뉴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서계동 또 만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청파동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계속되는 요소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서계동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뭐 한남 뉴타운이 이제 뭐 평당 1억 5천 뭐 이상을 뭐 보고 있다는 내용들도 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들, 그리고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죠. 거기 더불어서 남쪽으로는 강남권의 압구정이라든가 반포, 잠원동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부 이촌동이라든가 동부 이촌동, 뭐 신동 아파트, 뭐 재건축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이 주변에 많은 집가 상승이 같이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부가연동도 이제 뭐 20억을 찍었다고 하죠. 그래서 서계동은 앞으로 아파트가 생긴다면 가장 핵심적인 서울역을 끼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계동의 많은 직주 근접성을 가장 큰 포인트로 또 보고 있습니다. 뭐 교통편이 좋으니까요. 일단은 뭐 국제 업무지구라든가 또는 용산 지구에서 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마포 공덕 업무지구 그리고 도심 지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동부간 서부 뭐 이런 그 신안산 죄송합니다. 동빙고동을 지나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뭐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같이 함께 가져가면은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가 바로 용산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봅니다. 자, 몇 가지 개발 호재인데요. 이제 민족공원의 조성 사업들 주거를 넣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순수 100% 이제 공원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엔사 부지라든가 수송부 그리고 캠프킹 기지들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개발이 본격화 됐고요. 2027년을 완공을 목표로 지금 단계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숲세권에 위치할 수 있는 용산구가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주변에 많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런 개발들 사업에 같이 함께 편승해서 변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정비창 전면 부지가 이번에 8,000호 가구 들어가는 모습들 같이 함께 개발 발표가 됐었고요. 서울역 지하차도 라인들에는 수색광명 고속철도부터 시작을 해서 신안산선이라든가 GTX A 노선,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요소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중화 사업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철도가 지상철인데 그걸 지중화하는 사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바로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 지금 7개의 노선에서 서울역이 7개의 노선에서 앞으로 5개의 광역 노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선이죠. 12개의 노선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의 가장 큰 개발 호재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일자리와 함께 더불어서 뭐 오피스라든가 레지던스,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파급 효과 같이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바로 옆 지역이 서계동이라는 점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계동 가보시면요. 정말 노후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도를 개선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런 필요성에 의거해서 지금 움직임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추후 재개발이 된다면 재건축의 규제와는 또 다르죠. 그래서 투자로서도 굉장히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전매도 안 되기 때문에 뭐 피를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는 새 아파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핵심적인 투자 지역으로 용산을 거론해 주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용산구에서 또 핵심적인 개발 호재 받아볼 수 있는 서울역 근처라고 하셔서요. 투룸 만나본다면 지금 시세 어떨까요? 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지분율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좀 장기적인 목표로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나중에 추후 이 지역이 개선되거나 개발됐었을 때 큰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5억에서 5억 2천만 원까지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요. 전세 시에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에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시에는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고요. 월세 시세는 100에서 11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2억 중반에서 3억 원 정도까지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용산의 미래 가치는 두 번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의 그런 활성화라든가 또 서울역의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같이 함께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용산의 미래 가치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서계동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네, 용산의 핵심 지역 서울역 근처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어려운 부동산 시장 쉽게 풀어드리는 자리 오프라인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정리해드리고 투자 방향 설정해드리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로 진행되지만 선착순 딱 10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ENR 연구소의 김창모 본부장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세 꼬박꼬박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살짝 보니까 오늘 수익형 부동산으로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러한 이제 정책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이제 부동산들이 추후에는 차익 발생이 될까 이러한 의문이 발생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강도가 높고 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대 비용이 많이 빠진다라는 건데 오늘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 3대 도심 그러니까 중구 그리고 강남, 영등포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강남 안에서의 소형 상가와 그리고 영등포에서 소형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피스텔과 상가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서 첫 번째로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볼 곳은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서울 3도심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3도심 내에 위치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서울을 1도심으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3도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도심지 그리고 강남권,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권 이렇게 3대 도심으로 지정을 해서 그 외 지역은 광역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30 서울 플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심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이제 행정의 중심지 또는 문화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업무의 중심지를 도시나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을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업무 시설들은 있지만은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지를 뽑자 하면은 이 도심지에 속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안에서 이렇게 위치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도로 이번 위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9호선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을 도보 약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2호선도 그렇고 5호선도 그렇고 이러한 다양한 노선을 쉽게 환승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제 통근을 하는 어떠한 이제 그 직장인 수요라든지 또 통학을 하는 대학생 수요라든지 굉장히 수요층에 있어서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국회도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변북로 이러한 그 대로와도 굉장히 쉽게 진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선유도역이죠. 선유도역 요 일대가 바로 이제 걷고 싶은 도로로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층의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업무지 제가 이번 물건 영등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등포는 3대 도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도심이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업무지의 중심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등포 안에서도 업무지를 뽑자 하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약 6만여 명의 또한 이제 근로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이렇게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곡시티, 그리고 또 상암 DMC 이러한 대형 업무지와도 인접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당장의 어떠한 월세이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대료는 하락을 하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재계약 속에서도 꾸준하게 월세 상승도 그렇고 공실률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20대와 30대의 어떠한 이제 그 미혼자 수요층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제 소형 부동산을 투자를 할 시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영등포라는 지역은 바로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서울 안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죠. 그에 있어서 주거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에 따라서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는 교통 편리한 거 다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9호선 황금노선 역세권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 플랜의 핵심 개발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만큼 개발 호재가 풍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영등포는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강남 못지않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에 있어서 유망한 그러한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관심도 높고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하나하나 먼저 이제 그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파트 밀집 단지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있고, 하단에는 신길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 역 주변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있어서 어떠한 이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번 물건 양평동입니다. 그런데 양평동 안에서도 그 어떠한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제 재건축이라는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축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그런데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간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선유도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당산역까지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역 주변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추가 지정으로 함으로써 어떠한 이제 상권의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영등포 재건축과 그리고 재개발 현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라는 지역은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어떠한 노후된 주택들, 그러한 주택들이 업무 시설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주거 시설로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이제 노후화되고 그러한 이제 모습에서 신축의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신축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그 개발 호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호재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영등포구에 또 어떤 개발 호재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영등포 안에서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공업 지역이.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전에 그래프를 봤을 때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러한 이제 현장이 가장 많은 곳이 영등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중공업 지역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입니다. 그런데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이제 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층수 제한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이런 이제 중공업 지역에 있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지역이 어떠한 이제 그 스마트 컴팩트 도시 그러니까 고밀도 지역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용적률 바로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도 중공업 지역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뜻일 겁니다.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에 비해서는 주택 수가 부족하다고 하셔서요. 오피스텔 필요해 보이는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이번엔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에서부터 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세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2억 8,6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3,500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000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 다음에는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500에서부터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3천만 원대 여러분들이 영등포구의 핵심 지역의 오피스텔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피스텔의 투자를 처음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신규 업무 시설이 늘어난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용 공장 이러한 것들이 지어지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대에는 대규모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지역 수요층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학생 수요층, 직장인 수요층. 그것도 미혼자들, 싱글족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다양한 수요층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가 정말 풍부한 지역에서 만나봤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주변에서 이번에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시세 보시죠. 약 2억 6,5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교대역 쪽이면 대학가와 그리고 법조타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상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초구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보통 상가다 하면은 메인 도로를 끼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입지를 많이들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상가는 바로 지금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W 역세권이고, 그리고 도보로 약 4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한번 따졌을 때에는 대로변은 아닙니다. 물론 대로변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로변이 아닌 그 안쪽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안쪽에서도 메인 도로냐 또는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평당가는 또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메인 도로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대로변에서 어떠한 역을 이용해서 대로변에서 이렇게 걸어온다 하면 분명히 그 주택가라든지 그 안쪽에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메인 도로를 따라서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길목 사거리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주변에는 업무 시설들이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광역버스가 서초대로를 이렇게 다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터미널과 그리고 또 강남 고속터미널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너의 입장에서 교통이 좋은 곳, 어떠한 이제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에 어떠한 이제 사업지를 꾸려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치가 탁월한 부분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구 역시 그 재건축이나 그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왜 준비를 해왔냐 하면, 그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입주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죠.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2호선이 굉장히 서울 그 노선 중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 물건 바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상가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할 수 있다라는 점 뽑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변 바로 매물지 주변에 어떠한 이제 그 상권을 한번 봤을 때 그 주변에는 고소득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유동인구 또한 이 일대에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가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만큼 유동인구가 풍부해야만이 어떠한 매출에 있어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테헤란로가 이렇게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강남 안에서 또는 이제 서초구 안에서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업종까지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상가 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오피스 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입지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상가로서도 그렇고 오피스로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그 안에서도요, 교대역 역세권, 대로변에서 눈에 잘 띄는 상가로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권이 호재들이 좀 잘 발달이 돼야지 저희가 투자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어떤 거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상가도 물론 추후에 되팔았을 때 어떠한 이제 프리미엄이라든지 차익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발 호재들이 있어야겠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강남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교대역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대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은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는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냐. 바로 이제 노후화된 그 도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그리고 또 이쪽 부지는 무엇입니까? 이쪽 부지는 바로 이제 그 롯데 칠성부지이죠. 롯데 칠성부지. 이러한 부지까지 추후에는 개발이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 테헤란로의 어떠한 상권들이 강남역에서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테헤란로의 연장 선상 라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바로 이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도 음료 창구로 쓰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장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업무 시설로 지금 계획 단계에 있죠. 계속해서 서울시와 어떤 이견 차이를 좁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는 2개 동으로 지어지는 오피스 건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업시설까지 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 7년도에 삼성타운이 이렇게 이제 생겨났을 때 강남역 일대 상권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경험이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롯데칠성 부지 역시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그 주변에까지 파급력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점 뽑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업무지가 서초역 일대에 또 생겨난다라는 점, 이렇게 주변으로 봤을 때 업무 시설이 들어섭니다.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거는 인구가 유입된다라는 점이죠.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정리하고 왔습니다. 매달 통장에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상가 투자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까 궁금한데요.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한번 이 지역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서부터 2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으로는 4천에서부터 1억 7,500만 원인데, 이러한 월세 부분에, 이러한 상가에 있어서는 공실률이 나면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세 부분에 있어서도 상가로서도 임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오피스, 업무 시설로서도 오피스가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상가 투자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서초동 상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상가 투자를 처음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서초구 서초동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번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규로 공급되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고, 그리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프랜차이즈의 미용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유통업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개발 호재의 중심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좌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는 롯데칠성 부지가 있겠고, 그리고 우측 바로 그러니까 서초역 쪽으로는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대역과 강남역, 그리고 또 교대역, 그 일대가 테헤란 후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가 있다는 점인데, 자, 이쪽 교대역 같은 경우에 교통이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안에서 업무시설로서도 그렇고 상업시설로서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찾아봤고요. 자, 이렇게 서울의 핵심 지역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 알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1 맞춤 상담까지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김창문 본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상담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